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파란불이 굉장히 짙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2% 가깝게 밀려나다가 그래도 조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장에서 시청자분들이 안고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나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일단 안 좋은데 가스 관련주들이 연이 좀 강합니다, 멘토님 그죠? 네. 천연가스 가격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그 관련주들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얼마 전에도 한국가스공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봐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국가스공사가 좀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맞아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지금 이제 어떤 테마로 인해서 종목들을 선정을 하기에는 사실 수급의 이동이 너무 빨라요. 즉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남북 경협주들이 한 번 시세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철도 관련주들이나.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종목들이 또 빠져요. 그런 것처럼 사실 그 시장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테마성으로 이제 종목들이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당시에도 한국가스공사를 얘기를 할 때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 어떤 테마적인 이슈보다는 기업 가치가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올라갈 종목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들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종목으로 수익을 내기가 사실상은 굉장히 좀 어려운 장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헝다그룹과 관련된 좀 굉장히 또 안 좋은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슈가 미국 연방정부의 이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주식 투자라는 건 오늘 우리가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주까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이상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 시간은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인생에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그 기간 중에서는 정말 작은 그 시간일 뿐입니다. 때로는 조금은 기다리면서 좀 참고 있을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 바로 항상 그래요. 올라가는 종목들만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저 종목을 내가 샀으면 또는 갖고 있었으면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들을 겪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어떤 파도 이런 것들이 좀 지나가기까지는 가급적이면 기다리는 것 또한 투자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장 체크 포인트 정리해 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롯데 하이마트고요. 네. 31,0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31,000원의 비중은 20%.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담으셨을까요, 시청자님?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많이 내려갔는데 더 내려가서 지금 당황하실 것 같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멘토님, 롯데하이마트는 리오프닝 수혜주잖아요, 멘토님. 네. 좀 시세가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예전에 광고를 보면 하이마트로 가요라는 광고 있었죠.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이마트로 간다라는 건 뭐예요? 오프라인 쪽이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구매를 하는. 그런데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해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 사실상 그 시대의 변화가 좀 많이 있었어요. 네. 즉 뭐냐면 이 백화점 쪽에 예전에 많이 갔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백화점보다는 온라인 쇼핑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가 또 좀 길어지다 보니 결국 우리가 이제 하이마트를 가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청자분? 전자제품 구입하고. 맞아요. 네. 예, 교환하고, 예. 근데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도 사실상 가서 구입을 잘 안 했잖아요. 전자제품을 최근에 구입을 많이 했던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뭐 자택근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입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구입을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상 이 기업은 좀 우리가 다르게 좀 볼 필요는 있어요.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해서 모든 종목들을 똑같이 볼 건 아니고요. 이 기업의 주가는 사실 2018년도, 2017년도 그 전부터 해서 쭉 꾸준히 좀 떨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31,000원 정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에요. 예. 근데 지금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맞나요? 한 추석 바로 전날 했어요. 아, 진짜 바로 전날이요. 매수하고 나서 좀 또 놀라셨겠네요. 헝다그룹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이 기업은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좀 길게는 힘들어요. 다만 길게는 힘들지만 그래도 매수가 이상, 즉 32,000원 정도에서는 아마 빠져나올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2,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잘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KPX 생명과학 1,500원에 10%입니다. 네, 1,500원에 10%. 이 종목은 어떤 계기로 담으셨어요? 그게 그 부스터샷 관련주라고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샀는데 네. 잘못 알은 건지 사는 날서부터 힘을 못 쓰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화이자 관련주죠, 멘토님.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매수를 하셨나 본데 이것도 역시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지지부진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지금 코로나를 이용해서 수익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사실 그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이자 관련주 때문에 지난해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번 회사는 사실상 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겠죠, 그죠? 네. 그리고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 어찌 보면은 그냥 단순 테마로 엮여서 움직인 거예요. 이 부분을 사실 좀 잘 파악을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충격이 딱 오면 처음 왔을 때의 충격은 굉장히 크게 느끼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충격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 다음부터 느껴지는 충격에 대한 건 좀 더뎌져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 있죠. 백신 관련주, 뭐 1차, 2차든 아니면 부스터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난해의 고점을 넘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즉 지난해에 엄청나게 큰 반영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슈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가는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회사 지금 1,5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근데 참 기대감처럼 주가가 안 올라가네요. 지금 혹시 이 회사 8월 24일 날 매수하셨나요? 8월 12일 날 샀습니다. 12일 날 매수하셨어요. 그러면 네. 수익이 났다가 빠졌네요? 아니 그날 네. 제가 사기 전에 올랐다가 좀 내릴 때 네. 1,600원인가 얼마 가는 걸 보고 그죠? 제가 네. 좀 아래로 걸었는데 아, 잡혔더라고요. 그러면 8월 24일인 것 같은데요? 이날이에요, 이날. 네. 그날인가요? 일단 어쨌든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많이 맞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주들은 네.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은 잔잔하게라도 한 번씩은 이슈가 되면서 들썩들썩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길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번에 좀 많이 지금 내려온 상태라 반등 시 아마 10,000원 좀 밑에서 올라갔다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라오면 지금은 뭐 10,000원만 가져도 고맙겠는데. 그래요. 9,500원 넘어가면 그때 9,500원에서 10,000원 사이죠. 이때 반등이 네. 나왔을 때 이 반등을 이용해서 잘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는 갈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이 회사들의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점들이 뭐냐면요. 결국은 이 종목도 세력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많은 물량들 재무 상태도 네. 너무 안 좋고 그래서 걱정이 좀. 그랬으면 그게 걱정됐으면 원래 안 사야 되는데. 이미 샀잖아요. 그죠? 샀으면 이미 지금부터의 대응이 중요한 거겠죠. 이미 샀으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은 결국은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막 움직였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예. 이 결국은 이제 그동안 올라올 때 그 거래들이 중간에 다 네. 잡혀 있어요. 즉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빠진 게 없어요. 그렇다는 건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은 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시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9,500원 넘어가면 바로 정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삼성 SDS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0만 5천 원 사야 지금 내려붙는데 지금은 매도하려도 그렇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시청자님? 한 50%. 50%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어요? 그게 아는 사람 교회 거기에 정권 회사에 아는 사람인데. 지인 추천으로 매수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 STS도 요즘 흐름이 참 안 좋아요, 멘토니. 근데 오늘 리포트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긴 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또 지인분이 등장했어요. 네. 그런데 일단 매수한 가격이 20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위쪽에서 거의 한 1월쯤에 매수를 한 것처럼 보여요. 시청자분. 예. 네. 근데 지금 좀 불안하신 거죠. 떨어지니까 계속 안 올라가고. 예.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아시죠? 예. 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가격이 7만 6천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 기업이 만약에 한 5만 원 정도가 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것 같으세요? 5만 원 정도가 오면 사실 것 같으세요? 아마 지금 시청자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아마 삼성전자 주가가 만약에 5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당연히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안 떨어지니까 문제죠, 사실. 그런데 5만 원 정도의 가격에 샀어도 삼성전자는 4만 5천 원, 4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떨어지고 나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즉 삼성 SDS라는 회사가 결국 지금 주가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앞으로를 본다면 매수한 가격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에요. 하지만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안해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내려붙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 네, 이 기업은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 시간 투자만 조금 더 하신다면 결국은 내가 중요한 건 내가 수익에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거 팔면은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기다리셨다가 있고요. 지금은 내가 네, 추가 매수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 기업은 22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포트 한쪽에 그냥 놔두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한국금융주주 우선주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7만 5천 원에 20%요. 알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를 매수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여기 배당 좀 보고 그냥 오래 가져갈 거 보다가 삼성전자하고 그걸 봤는데 이게 배당을 많이 주나 보네요. 그래서 한 3, 4% 넘는 걸로 알고 있어갖고.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3, 4% 다른 배당주들도 고배당주로 하면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렇게 한지는 오래됐는데 잘 몰라요.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예. 뭐 배당 생각하시긴 하셨지만 일단 주가 떨어지면 또 걱정이 되잖아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래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은 좀 살짝 더 붙여도 될지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어떤 포지션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7만 5천 원에 근데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를 매수하셨는데요. 일단 배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배당주로 본다면 사실 이 기업보다 배당 더 많이 주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우선주를 선택을 하기보다는 사실 길게 끌고 간다면 보통주로 선택을 하는 게 맞죠. 어찌 보면은 우선주라는 건 이제 배당을 좀 더 준다.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의 반면에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우선주보다는 보통주에 더 많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길게 끌고 가고 회사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보통주를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를 매수해서 좀 끌고 가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한국금융지주라는 회사를 끌고 간다면 끌고 갈 수 있어요.
뭐 주가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그냥 끌고 가면서 이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가겠다. 그러면 당연히 갈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선주와 보통주에 괴리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즉 보통주는 가지만 우선주는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선택을 한다면 보통주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주도 사실 배당주잖아요. 배당수익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가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야 내가 수익이 나는 건데. 그죠? 그래서 한국금융주식 우선주는 일단 매수하셔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거니까 그리고 지금 보통주하고의 주가의 괴리감도 별로 크진 않아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일단은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8만 원 정도 가격이면 사실 이제 수익이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다리시면 아마 8만 원 정도 때까지 이제 천천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럼 8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그때는 만약에 우선주를 정리하시고 차라리 길게 가져가겠다 하시면 차라리 보통주로 옮겨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8만 원에서 정리하고 나서 교체 의견 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지금 반이라도 네. 교체를 하겠다고요? 아예 반 하고 그냥 우선주 말고 보통주로 갈아타는 것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냥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은. 네, 지금 자체에서는 괴리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종목부터 잘 먼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옮기세요. 이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그게. 우선 기다리고 뭐 한 8만 원 선 정도에서. 그렇죠. 근데 이 회사는 변동성이 좀 있어요. 그 기간도 좀 있고 해서 기다리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KMW고요. 네. 매수가는 74,670원이 16%요. 네, KMW는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을까요? 매수할 때 계속 방송에서 5G 좋다 하길래 그때 샀는데 산지가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KMW 진짜 5G 관련주는 올 한 해 내내 투자자분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그 방송도 이제 특정 방송만 보시는 경우도 있고 특정 이제 어떤 사람 한 분만 보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KMW가 5G 관련주긴 하지만 사실 제가 올해 5G 관련주들은 지금 가격점을 좀 피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결국 이 기업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 5G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뭐 최초로 처음으로 개통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계속 개통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기대치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결국 5G 전에는 뭐였습니까? 5G 전에는 4G가 있었죠. 4G 전에는 3G가 있었죠. 주파수는 계속해서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주가가 올라왔지만 사실 이 5G 쪽 이슈가 될 때 주가가 과거의 통신이 좀 고도화될 때 그때보다는 더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우려했던 부분은 이제 거품에 대한 우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KMW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당장 뭘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거기다 손실도 지금 많이 났고 비중도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답답하실 텐데 5G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시세가 좀 거품이 좀 빠지고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어쨌든 저점은 잡히고 어느 정도의 반등을 좀 해줄 거예요. 그 반등을 활용해서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74,600원대 매수 가격은 굉장히 좀 높은 가격이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 있죠. 반등 시 한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구간은 한 55,000원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55,000원 가격 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께서는. 네. 아시겠죠? 네. 네, 올라올 때 꼭 다시 한번 상담 연락 주세요. 55,000원까지 올라오면은요? 네, 맞아요. 네. 그냥 끌고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렇죠. 지금은 여기까지 기다렸다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더 기다려야죠. 네. 만약 잘랐으면 진작에 정리했었어야 돼요. 올 초에. 예.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EM 코리아.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000원에 15%요. 6,000원에 15%. 이 종목은 언제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어요? 한 1월 달에 하고 중간에 또 물 안 탔는데 네. 방송에 제한도 가걸라.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방송 보고 또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올 초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매수가까지도 이제 거의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게 수소 관련주니까 조금 더 한번 봐볼까요, 멘토님? 네.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수소차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움직임이 나오긴 네.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6,000원에 이 기업을 매수를 하셨다는 건 최근에 매수하신 건 아니에요. 1월쯤 매수하셨다고 그렇죠. 하네요. 1월 달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끌려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참 고맙습니다. 네, 좀 답답하죠. 이 기업의 주가가 네. 만 원이라고 해서. 네, 그런데 네. 이엔코리아라는 회사가 당시에 이제 수소차 테마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던 회사잖아요. 그죠? 네, 그 충전소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결국은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단기에 뭔가 크게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주식이라는 건 항상 매수하고 나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매수하고 나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쵸? 계속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내가 매수해서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 항상 매수하면 떨어져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주식을 살 때 항상 수익이 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사자마자 이건 올라가겠지. 그런 생각만 하고 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고 나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샀다면 그때는 종목이 달라질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지금 수소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남아있는 재료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재료가 얼마만큼 더 크게 반영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는 어쨌든 지금은 보유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5,5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일단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때 저는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5,500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그때 정리하고 나서 다른 기업으로 교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앞전에 한 열흘 전에 5,3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5,500원 정도 부근에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바로 유튜브 상담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김제니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명신산업 31,000원에 10%, MS 오토텍의 흡수합병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요거는 호재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내용을 잠깐 볼게요. 지금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잠깐 내용을 잠깐 보면 기사 내용에서 합병에 대한 공시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를 보면 주가가 그 전에 한번 움직였다가 지금 좀 빠져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명신산업이 흡수합병이 된다. 그죠? MS 오토텍이 흡수합병이 된다라고 하면 흡수합병이 되는 곳한테는 사실상 호재로 작용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흡수합병을 하는 그 주체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약간의 좀 그게 판단이 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자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합병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거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도 좋은 재료들이 있어도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찌 보면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이 31,000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매수한 가격대 안에서는 어쨌든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료라든지 여건을 갖췄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사실 합병을 기다렸다가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올라오면 단기에 그냥 31,000원에 왔을 때 매수가에서 그냥 빠져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가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카페24 31,600원에 10%,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카페24는 한때 굉장히 잘 올라가다가 지금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카페24 보면 이제 지난 7월 달에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기업도 최근에 인수설이 있었다가 맞아요. 이제 인수설 부인 소식이 또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역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또 이제 빠진 거예요. 결국은 사실 이 기업은 빠지기 전에 주가가 원래 가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 가격대로 온 겁니다. 이슈가 있었을 때 가격대 그대로 회귀를 한 거예요. 31,6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이 가격은 어쨌든 거품이 지금 다시 그 이슈에 대한 거품이 빠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조금은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쪽으로는 35,000원 정도 가격대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그 전부터 나올 수 있었던 반등이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지금 내려왔을 때 정리하기보다는 그 전에 올라왔을 때 물량들도 지금 잡아놨거든요. 그렇다는 건 한 번의 시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잘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유튜브 상담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 바로 전화 연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후성이고요. 네. 12,220원에 30%입니다. 예, 12,220원에 30%. 지금 수익 많이 보고 있네요, 시청자님.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이걸 더 들고 가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뭐 후성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쯤에서 정리할까요? 아니면 더 가져가 볼까요, 멘토님? 네, 수익을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걸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업 만약에 같은 가격에 사신 분들이라고 해도 사실 2%, 3%도 5%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바로 팔아요. 그래서 수익도 이미 이걸 보고서 저때 팔았는데 저기까지 올라왔구나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주가는 막 변동성도 분명히 있었고 하지만 이걸 잘 견디셨기 때문에 수익이 커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제 그 전까지 잘 버티셨다가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건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에 대한 좀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30% 비중이죠. 그럼 첫 번째로 어느 정도의 수익에 만족을 했다면 지금은 먼저 절반 정도는 덜어내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냥 어쨌든 수익이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먼저 수익 실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만 대응을 해보는 거죠. 나머지만 19,000원을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19,000원을. 그리고 19,000원. 네.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24,000원 있죠. 위쪽으로. 24,000원을 넘어갔을 24,000원이 오면 그때 나머지 물량들도 정리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일단 지금은 오늘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아모레퍼시픽이고요. 네. 26만 4,000원에 10%예요. 예, 26만 4,000원에 10%.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정적이. 네. 아니, 아모레퍼시픽은 유독 우리 황 멘토님 나오시는 날에는 상담이 꼭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좋게 보시잖아요. 근데 주가는 자꾸 떨어지거든요, 멘토님. 네,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만약에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또는 경기 재개와 관련된 그런 종목을 갖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요청을 하세요. 네.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다 해드릴 테니까. 근데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주가가 매수하신 가격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네. 네네.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주식으로 막 수익 내기 어렵지 않나요? 정말 그래요. 그쵸? 다 물려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지금 아마 다들 그럴 거예요. 뭐 단타 하시는 분들도 뭐 단타 하다가 물려있고 그다음에 중장기 하시는 분들도 잘 올라가다가 또 빠져서 또 기분도 좀 그렇고 우울하기도 하고 이게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네. 우리가 돈을 벌 때,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도 어떤가요? 우리가 노동력을 투입을 해야 돼요. 그죠? 네, 일을 해서 그렇죠. 돈을 번다고 해도 노동력을 투자하고 그만큼의 내가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네. 주식으로 네네. 돈을 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사실 우리가 노동력에 대한 투입보다는 인내심에 대한 투자를 좀 해야 돼요. 예. 인내심. 그리고 시간에 네네. 대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즉 우리가 네.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는 노동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주식으로 돈을 벌 때는 인내심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결국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화장품이라는 화장품 회사. 근데 네네. 우리가 화장품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생각에 대한 관점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마스크를 막 쓰고 다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화장을 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네네. 뭐 위드 코로나라고 해도 결국은 마스크를 다 한동안은 계속 벗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죠. 네. 화장을 안 할까? 그건 아니에요. 즉 화장품 쪽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마스크를 벗고 말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꽤 오랫동안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 잘 못 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네, 상점 그렇죠. 같은 데는 뭐 저녁 10시면 다 문 닫아야 되고. 그런데 네. 위드 코로나가 하면 이런 제한들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네네. 사람들은 활동 범위가 반경이 넓어지고 원래는 10번 나갈 거 한 번 나갔다면 더 많이 외출하겠죠. 그죠? 그에 네.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10% 정도 비중이시라면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도 하고 계시죠?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추가 매수도 생각하고 계시죠? 네네, 네. 알고 있어요. 네, 만약에 17만 원 정도 부근에 온다면 10%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단가 낮추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네. 힘내시고요. 답변 걱정하실 필요 전혀 감사합니다. 없어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세 실업이고요. 예. 23,800원에 20%. 23,800원에 20%. 지금 뭐 오늘 가격이랑 큰 차이는 없고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사셨어요? 아니 앞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한다고 그래서 샀는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매수하신 거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사실 크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살짝 걱정이 네. 되시긴 하나 봐요. 한세실업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은? 우리나라 뭐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좀 안 좋은 습관인데. 어떤 게 있을까요? 빨리. 그죠. 사자마자. 맞아요. 뭐 이런 약간 이제 성향을 갖고 있어요. 즉 주식도 사자마자 수익이 빨리 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진짜 사자마자 그렇게 빨리 계속 수익이 날 수 있다면 진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주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세실업도 지금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다, 회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기업을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기다려줘야죠. 안 그래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목표가를 몰라서 네. 어디까지 봐야 되나? 사실 제가 볼 때는 목표 주가 자체가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식이 완벽하게 기업의 적절한 가치가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업은 3만 원까지 무조건 적정 가치라고 해도 3만 원까지 올라가지 않고 2만 9천 원까지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을 필요도 없고요. 적절하게 내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났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정리를 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금 사자마자 이렇게 좀 걱정하신다는 건 너무 오랫동안 끌려다니고 또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하면 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향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 하지 마세요. 그래요? 지금 매수가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원래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차이가 많이 나야 돼요. 그러면 이 기업을 추가 매수 타이밍에 잡는다면 이 기업은 지금 최소한 2만 원 아래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17,000원? 네. 아니요. 최소한 2만 원 아래로 줘야 돼요. 그래야 추가 매수를 언제쯤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시겠죠? 이 기업은 반등시 26,000원 넘어가면 그때 제가 볼 때는
20% 매수하셨잖아요. 26,0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조금씩 물량을 정리해 나가세요. 그때부터.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크리스탈 지노믹스 12,700원 20%요. 네,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있으신데 어떤 이유로 이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이게 전에 그 작년 9월달쯤에 사실은 이제 추천받은 거예요. 그러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계속 네. 기대감이 많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1월달에도 무슨 의학학회 그런 그러니까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사실은 정리를 못 하고 끌고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게 오셨어요. 무상증자도 받고 했는데도 그게 반으로 가치가 떨어지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실폭은 줄지가 않더라, 변하지가 않고 그냥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8,000원 넘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보자고 이제 그러셔가지고 혹시 이게 지금 8,000원 넘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손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단가를 낮춘 그런 방법을 써야 되나 지금. 알겠습니다. 답답하심이 느껴지는데요. 멘토님 어떤 전략 필요하다 보시나요? 사실 우리가 지금 크리스탈 지노믹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막 어떻게 샀는지부터 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느껴지는 게 크리스탈 지노믹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실 잘은 몰라요. 그죠? 원래 이 회사에 대해서 매수할 때도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죠? 제가 작년 6월달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매수하기 전에는 아예 이 회사에 대해서 모르셨던 거잖아요. 그죠? 하고 지금 이제 또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주식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면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한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시청자분은 돈을 빌려주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죠. 그죠? 네. 아는 사람한테도 돈을 빌려줄까 말까인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건 돈을 못 빌려주겠죠. 그죠? 만약에 빌려줬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죠? 그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결국은 주식 투자도 똑같아요. 기업에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삼성전자에 돈을 빌려줬다. 만약에 삼성전자를 샀다라고 하면 지금의 불안감보다 더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를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거든요. 마치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것처럼.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걸 빠져나오는 것 또한 문제긴 하겠지만 이걸 빠져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 주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내가 잘 알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기업은 절대 하지 마세요. 마치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준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개인들이 이 정보라든지 이런 주가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막 들쭉날쭉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그분이 이거 기다려 보자라고 얘기했던 것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업은 주가의 등락에 대한 이 부분이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회사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고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이 수준까지의 반등은 그래도 나올 것 같아요.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다음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빠질지 이에 대한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아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서 계속 버티다가 오히려 손실이 다시 또 커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이 사이에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정리하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시겠죠? 힘내시고요. 목소리가 계속 너무 안 좋아요. 힘을 내야 또 움직일 겁니다.
아유, 제가 멘토님 네. 유튜브도 많이 보고. 아, 그러세요? 그리고 예, 멘토님 그 네 분들 그거를 늘 보는데 제가 이거를 그 전에 했거든요. 네. 작년에 처음. 괜찮아요. 이제부터 네. 잘 하시면 돼요. 네,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이거 잘 나오고 그 다음부터 잘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네.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드림 시큐리티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했어요. 아, 매수 문의 알겠습니다.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세요? 안 되죠. 안 돼요? 네. 지금 매수를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시청자분. 네, 좀 많이 밀렸다고 지금 판단 내리고 있거든요. 많이 밀렸다고 판단을 내리시고 계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많이 밀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얼마 정도 매수하면 될까요? 왜냐면 만약에 드림시큐리티는 이 회사가 다음 반등에 대한 그 가능성이 좀 더 높았다면 지난번 4월 달에 저점을 깨지 않고 위에서 분명히 벌써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론 시장 영향도 있긴 하지만 주가가 이 전 자리를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사는 건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지금 저점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점이 내려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건가요? 하락 추세로. 그렇죠.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은 안 돼요. 네. 네, 흐름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단순하게 그냥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하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얼마나 매수하면 될까요? 나중에 지금 혹시나 4,500원 아래로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4,50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네, 그때 한번 얘기를 주세요. 바로 사지 마시고요. 꼭 이 종목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오늘 사실 살려고 했었거든요. 네, 제가 앞에서 무슨 얘기해드렸습니까? 시황 얘기하면서 때로는 기다리는 게 맞을 때가 있다.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사기 전에 네. 멘토님께 전화드린 거예요. 잘하셨어요. 네. 네. 다음에 최소한 4,500원 밑으로 떨어져야 그때 뭔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유튜브 상담 가보겠습니다. 김가영 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팜스토리 2,805원에 4.5% 석 달 동안 빠지다가 오늘 반등하는데 얼마에 팔아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미국 계열회사 지분을 좀 획득을 하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또 좀 상승분은 반납을 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사실 뭐 단발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끝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네. 양봉이 좀 길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양봉을 또 줄이면서 꼬리가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805원 매수가보다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계속 기다리고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바로 뭐 매도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요. 2,200원 정도 가격대 이 안에서만 눌러주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다시 한 번의 반등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가격대 2,200원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좀 빠르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매수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매수가 완벽하게 회복이 안 돼도 2,700원만 와도 그때는 잘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전병준 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한국콜마홀딩스 34,000원에 10% 진단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한국콜마나 뭐 이 종목이나 같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34,000원 지금 그리고 10% 정도 비중. 역시 지금 사실상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굉장히 좀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기업들이 다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보통 개인들이 가장 불안해할 때가 저점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왜 더 떨어지지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개인들이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콜마홀딩스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업 역시도 주가를 보면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의 조정이 좀 많이 있었던 상태고 지금 정도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34,400원 정도의 매수가 그러면 오히려 추가 매수 시점을 조금 지켜보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추가 매수 가격대를 잡아드린다면 21,000원 정도 부근에 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한 번에 다 담지 마시고요. 한 5% 정도씩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 낮추고 끌고 가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콜마홀딩스까지 오늘 상담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성인을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스 관련주인데요. 15개월째 동결돼 온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올 4분기에는 인상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원료가 LNG인데 LNG 가격이 현재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코로나를 이유로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데 원료비 미수금이 1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런 점이 비용에 부담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다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GS2 같은 경우에는 경남 서부 권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오늘 장에서 상한가와 신고가 동시에 경신을 했습니다. 현재 2,6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대성에너지도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천연가스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27%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유가 관련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간밤 WTI는 2% 급등을 했고요. 이 공급 위축 우려 속에서 최근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가 관련주들 정유주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제 마진이 개선되고 하반기에 유가의 상승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도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최근에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특히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신고가 부근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11만 5천 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5%를 넘어서면서 지난 6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미국 증시에서도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은행주들이 강한 반등의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이 금리 상승은 이자와 운용 수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은행주와 이 보험주들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수급이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3분기 양호한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분석도 오늘 나왔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분석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4%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8,6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재 보시면 3%에서 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많이 밀립니다. 수급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수급 공백이 지금 부담이 되고 있고요. 이 국채금리 급등 속에서 기술주가 하락하는 등 이 양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동력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0.7% 하락하면서 그래도 3,110선을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5% 하락하면서 현재 1,01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